가성비 좋게 가격적으로 좀 싸게 하면서 건물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 어떻게 알았지? 이게 좀 새 거 같은 느낌 나. 그러니까 그 다 하는 방법이 있거든. 슬라이딩. 슬라이딩. 샥. 고객이 왕입니다요. 이렇게 된다.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우리가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 막 외부에 타일 같은 거 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많잖아요. 노후된 거. 막 타일이 막 떨어져. 아, 위험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괜찮고 또 이런 뭐 하자 보수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래서 또 건물도 좀 따뜻하게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공사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물의 리모델링 세계로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뉴빌드.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 그 원룡님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건물?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이거 원래 그때 당시에 건물 막 우리 해서 이쁘게 하고 대수성 공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알트도 막 3개씩. 막 그래. 그거 다 없어졌어. 그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 스킴이라든지 느낌으로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런 건물 언제 이런 거 진짜 오래된 건물이네요. 진짜 오래됐잖아요. 네. 요새는 신축이나 막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다 건물보다 이런 건물 하나 딱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타일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100의 100각짜리 타일인데 이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타일로 된 건물도 이게 이빨 다 빠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위험하다. 위험해. 이게 뭐냐면 타일 자체가 탈락해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낙상 사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보조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도요, 보면 그냥 일단 아까 너무 이렇게 타일 자체가 노화돼 있으니까 페인트만 이렇게 바르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페인트만 발랐는데 여기도 뭐냐면 탈락됐네요. 떨어진 상태 그대로 두고 막 이게 페인트를 바른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 페인트 바르면 이게 또 떨어진단 말이야.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좀 약간 보수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마감재 좀 바꿔야 된다. 보통 이럴 때 가성비 좋게 가격적으로 좀 싸게 하면서 건물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스타코? 너? 어떻게 알았지? 또 외벽을 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뭘 묻히는 거 비싸대요. 비싸. 근데 뭘 바르는 건 싸대요. 그렇죠. 여기서 붙인다고 하는 거는 뭐 돌이 됐든 타일이 됐든 뭐 외장재, 뭐 루바가 됐든 이런 거 붙이는 거 비싸. 제일 비싼 게 뭐냐면 바르는 거. 이게 스타코 플렉스, 스타코 뭐 이런 제품들인데 이게 왜 싸냐면 도장재 일환이에요. 도장재.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스타코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만 색깔 좀 잘 써야 됩니다. 뭐 여기다 갑자기 이렇게 뭐 새로 이제 리모델 하면서 외관을 변경하는데 뭐 붉은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쨍한 화이트도 좀 그래요. 아니, 그럴 수는 있겠다. 옐로우 이제 옐로우. 완전 옐로우. 자, 그런데 요런 스타코가 보면요. 요런 어떤 순백색, 뭐 약간 아이보리, 그레이한 형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신축에도 사용하는데 리모델링에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건물 외관 바꿀 때.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바꾼지에 대한 건 제가 뒤에 설명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제안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표면 마감에 대한 컬러만 바꾸는 거예요. 컬러만. 약간은 조금 화이트한 느낌과 약간은 그레이한 느낌. 둘 중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레이. 그레이? 예. 왜 그레이? 왜 그레이? 좀 때리 덜 탈 것 같아요. 와, 우리 고객분께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추천했습니다. 이게 좀 새 거 같은 느낌 나.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어차피 비가 막 오잖아요. 외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런 부분들 약간 물자국. 때국물처럼 흘러내리거든. 제가 설득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 결국에는 그냥 저는 무난하고 때 안 타는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고객님께서 이렇게 그레이로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면 공사를. 자, 외부에 이제 비닐 막 맨단 말이에요. 비닐 매고 바깥쪽에 이제 다 이게 분진막을 다 쳐야 되는 거야. 이걸 안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민원 발생하겠죠. 무조건 쳐야 돼, 무조건 쳐야 돼.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지금 이게 작업자분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표면 자체에다가 도장을 하는 건데 네. 이 도장을 할 때요 방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외부 쪽에 타일이 탈락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화되면 누수가 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을 선행을 하고 스타코를 작업하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평평하게도 하고. 그렇죠. 평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이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단열재가 지금 다 벽면을 다 싸버리기 때문에 물이 침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만약에 침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옥상 방수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거 하시고 또 옥상 방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거 보통 할 때 벽체 외부에 이걸 작업하면서 방수 작업을 같이 되기 때문에 요 작업하면서 옥상 방수도 종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시트 방수 추천합니다. 시트, 뭘 깔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트를 까는 거예요. 시트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단열재 붙이잖아요. 단열재 붙이고 나면 뭐 해야 되냐면, 도장을 하려면 이렇게 아까 방금 봤던 우레타폼 사는 거, 여긴 자스너인데 요런 부분들 다 면가리 샌딩을 해야 됩니다. 바탕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장을 합니다. 미장을 할 때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보면 퍼티 잡듯이 미장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메쉬망입니다. 메쉬망을 또 거기다가 쫙 다 붙여요. 전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미장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야, 깔끔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방수도 잡죠. 그리고 타일락하는 것도 막죠. 또 하나 추가적인 효과 뭐? 단열이죠. 뭐 여기다가 이걸 붙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창들이 보면 5mm 알루미늄 단창 유리예요. 아, 옛날 거. 막 옛날 거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막 들어간 거. 그런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근데 외벽 자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단열 성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몇 센티 정도 튀어나오는 건가요? 10cm 정도 두꺼워지는 거죠.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도장 마감을 해야 되니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체가 돌출되기 때문에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지도 코너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기단부 같은 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여기 하부에 있는 기단부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와 요런 데 경계를 또 어떻게 하냐. 여기가 두 개 하죠. 그러네요. 얘만 툭 튀어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그거 다 하는 방법이 있거든. 슬라이딩. 슬라이딩. 샥.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있는 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들 전부 다 스타코로 마감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좋다. 그렇죠. 약간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업체적으로.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야, 2D에서 3D로 바뀐 느낌. 2D, 3D.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뭐 바뀐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외부의 하자에 대한 것도 잡아주고 디자인적 요소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화이트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지. 화이트로 가서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예, 둘 다 괜찮았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고객님 이길 수 없잖아요. 항상 고객님의 만족이 고객이 왕입니다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다 깨졌어. 여기 이제 에폭시 마감한 게 다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자,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본 바탕 도장을 하고, 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난슬립 기능도 되면서 무늬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에폭시였잖아요. 네. 여기가 약간 아루가 져 있다 보니까 미끄러워. 네. 그리고 눈 오고 비 오잖아요. 이게 미끄러워서 미끌미끌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위에다가 도포를 하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뀐다. 아, 깔끔하네요. 네. 이 단차도 슬라이트하게 싹.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런 컬러가 외부 컬러랑도 어울리게끔 이렇게 딱. 사실 그러면 이걸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요게 우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네요. 근데 이걸 안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원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 이거 이제 비싼 돌로 해놨는데 약간 가격이 저렴한 도장해가 되겠냐 이래가지고 못 바꾼 것도 있었고, 혹시 이런 거 연말을 한 1mm, 2mm 싹 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황석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건식 시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골조 라인에다가 앵글을 걸어서 띄워서 시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철거하고 원래 있는 콘크리트 면에다가만 이 작업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 결국 어떻게 된다? 다 뜯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마감재를 붙여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나 이거 그냥 그대로 쓸래, 이렇게 된 거지. 자,
자, 아무튼 원룡이님 제가 이게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항상 필요하신 분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듣기 때보면 건물이 80년대, 90년대 엄청 많으니까 맞습니다. 2, 30년 지나면 한 번씩 외벽은 정돈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니즈까지도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건물 리모델링, 타일이 탈락이 많이 되는 또는 타일이 탈락 예정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현장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시거나 건물 리모델링 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규 대표 원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